송은재TV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이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오늘 경찰에 조국, 안민석, 주진우, 김어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의 허위였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정말 이번에는 꼭 책임을 묻겠다.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과정,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허위 사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허위 사실, 그 다음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쏟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혹시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했던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고소까지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정유라 씨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국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정유라의 말로서 조국이 온 세상에 퍼뜨린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정유라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조국이 널리 퍼뜨린 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고 최순실, 정유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유라 씨의 말에 의하면 2017년 당시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보다 2년 전에 2014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과 시비를 벌이는 상황에서 말싸움을 하는 중에 나온 비공개 메시지였다. 이걸 조국이 따가서 그 당시에 이화여대 입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부분의 비난에 대해서 정유라의 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내용입니다. 조국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지금 정유라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부분과는 이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라는 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유라의 친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허위 사실을 누가 퍼뜨렸느냐? 안민석 전 의원, 주진우 전 기자, 김어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김어준 씨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또 자신 가족에 대해서 추미애를 비롯해서 손혜원 등등이 안민석도 마찬가지죠. 뭐 재산이 300조가 있다, 400조가 있다, 뭐 10조가 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런 부분들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책임을 묻고 싶다.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뭐 조국을 비롯해서 김어준 등이 쏟아낸 그 각종 지금 허위 사실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허위 사실, 가짜 뉴스가 허위 사실,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 가짜 뉴스가 언제나 일부분은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야 좀 설득력을 갖거든요. 그런 허위 사실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분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춤을 췄다. 민주주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이 가짜 뉴스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물론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피해도 엄청난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 허위사실,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패가망신하도록 또는 뭐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언론사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중인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노트북을 기증을 받아서 사회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자기 스펙을 쌓았다. 부모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한 것이 아니다. 그 기업이 그 기업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 것이다. 딸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도와준 것일 뿐이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확인만, 잠시 간단한 확인만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부를 그 회사 이름으로 했느냐, 한동훈 측에 취재를 했으면 이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취재를 할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고도 한동훈 측의 해명을 듣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오늘 한동훈 자녀가 아빠 찬스를 썼나? 엄마 찬스를 썼나? 조국이 또 이걸 퍼날랐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이 해명이 나오자 법적 대응하겠다 하니까 한겨레가 꼬리를 내리고 조국도 이런 기사를 퍼나르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그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서 그 외교부 장관의 70대 부인을 좀 나가 있으라, 밖에 좀 나가 있으라, 자신이 둘러볼 테니까. 그래서 70대 그 부인이 밖에 정원에 나와 있었다. 굉장히 불평을 했다. 우상호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방송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당장에 김건희 씨 측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 외교부 장관 부부를 만난 적이 없다. 이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외교부 장관 부부를 마주칠 일이 없었다. 이 외교부에서도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뭐 공적인 일을 하러 가면서 강아지를 어떻게 안고 갔느냐. 앞으로도 공적인 일을 할 때 강아지를 안고 갈 것이냐. 이런 또 시비를 겁니다. 이런 한동훈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또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쪽에서는 언제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죠. 그래서 한동훈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 지금 가짜뉴스에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면 법적 대응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또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이제 뭐 기자들과 언론사와의 그런 불편한 관계는 없애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법원에 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벌금을 때리는 뭐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거듭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뭐 30년 훨씬 넘게 제가 기자생활을 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면 전혀 의심할 게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혹들, 허위 사실을 제기합니다. 한동훈의 딸이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썼느냐 이 부분은 확인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 정유라 씨 가족이 재산이 300조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까? 금방 확인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 조국, 김어준, 안민석, 주진우, 정유라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부분이 많았겠습니까? 경찰에 오늘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유라 씨는 뭐 장관도 아니고 뭐 대통령 부인도 아니고 정유라 씨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가 감옥에 현재 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